네, 차은택 씨가 막 귀국을 했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대로 체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차은택 씨가 탑승한 여객기가 도착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차은택 씨 하면 최순실 씨의 최측근, 문학의 비선 실세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의혹과 또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주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측근들과 모의해서 포레카 지분 강탈에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 관련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영장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차은택 씨가 여러 명과 짜고 네네. 일단 그 포레카 자체가 포스코 계열의 광고 회사였습니다. 굉장히 알짜 회사. 그런데 네. 그 인수전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자격 미달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포레카를 인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그걸 인수하는데 그 중소기업이 포레카에 대한 지분을 80%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80%를 우리 쪽에다 줘라. 그래 주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키고 또 뭐 묻어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바로 송성가 콘텐츠 진흥원장이라는 거죠. 네네. 콘텐츠 진흥원장 자체도 사실은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차은택 씨가 밀어서 가게 됐다. 그런 것들이 지금 속속에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영장 범죄 사실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네네. 송성가 콘텐츠 전 진흥원장이 전 콘텐츠 진흥원장이 지금 체포돼 있지 않습니까? 예. 긴급 네. 체포돼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이 공범 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것 중에서는 확정된 범죄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인사라든지 각종 문화 관련 정책과 국책 사업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차은택 씨가 사실 최순실 게이트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주연이라고 하면 차은택 씨는 조연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네. 주연급의 조연이라고 볼 수가 매우 있어요. 비중 있는 조연이 될 수 그렇죠. 있겠죠. 아주 비중이 있는 조연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는 문화체육부를 가장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장악을 한 뒤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장악 전에 계획을 세웠는지는 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화창조융합벨트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축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체부만 장악하면 수많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진용 문체부 장관을 결국은 일을 못하게 결국 사표를 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체부 자체 내에 있던 국장 6명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표를 받도록 하는데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게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체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차은택 씨는 단순한 CF하고 뮤직비디오 감독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실 유명한 뮤직비디오를 좀 찍었죠. 싸이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광고계 업계에서는 좀 현재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한물간 광고 감독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 최순실 씨와 관련이 되면서부터 문체부 그리고 한국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려는 그 의도를 보이면서 계속 이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CF 감독인 사람이 현 정부 들어서 문학의 주력 인사, 어떻게 보면 문학의 비선 실세로까지 지금 갑작스럽게 급부상하게 된 건데요. 네. 정확히 어떤 시점부터 이렇게 서서히 지금 계속 이쪽에 이권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2014년도 8월에 네. 차은택이 문화융성위원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 뒤부터 문체부에서 굉장히 격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의 본인의 스승인 김정덕 씨가 문체부 장관으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외삼촌인 김상률 씨가 임명이 되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체부 장관을 스승이고 또 청와대 교문수석이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그 인물 관계도 저희가 CG로 준비가 된 게 있는데요. 혹시 차은택 측근 관련 인물 관계도 CG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차은택 씨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문화융성위원 된 다음에 송성각 씨와 굉장히 밀접한 본인이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죠. 예. 그래서 송성각 씨한테 장관을 시켜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장관 추천 대상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송사에 얽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차관급인
그렇죠. 예. 콘텐츠 진흥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콘텐츠 진흥원장 자체가 문체부에서 내려온 예산 자체를 완전 전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관이에요. 예. 몇 천억을 네.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순실 씨, 차은택 씨와 관련된 문체부의 장악이 완벽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동안 차 씨는 이 중국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일본으로 잠시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동안의 행보는 어떻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본인 자체가 뭐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아니면 네. 일본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유학을 했다던가 거주한 사람 같으면 굉장히 도주하기는 뭐 굉장히 쉽겠죠. 일단 중국말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중국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 자체가 거의 도피성 아니면 출장성을 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왜 귀국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귀국 자체가 최순실 씨가 귀국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고영태 씨가 와서 조사받고 그다음에 또 연설 기록 청와대 연설 기록을 했던 사람이 다 또 검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서 차은택 씨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결국은 최순실 씨랄지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전 비서관이 조사를 받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거죠. 그것은 어떤 시기적인 조율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도주에 있는데 그 한계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언론에 나타나기로는 뭐 중국에 있다가 일본 오사카 갔다가 뭐 네. 굉장히 돌아다닌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오기 전까지 중국, 일본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닌 거예요. 네. 9월에 지금 중국 상하이로 들어간 뒤에 오사카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지금 중국 칭다오로 왔다가 은신 생활을 하고 잠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귀국 시기를 좀 언론을 통해서든지 주변 인물을 통해서 소환 조사 관련해서 좀 저울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중국 한 곳에만 머물르면 계속 본인의 어떤 위치가 다 탄로 나겠죠. 예.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오가면서 시간 벌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때는 들어갈 때쯤이 됐다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기도 저울질했겠지만 궁금한 게 외국에 있는 동안 그럼 증거인멸했을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증거인멸 자체는요. 외국에서 본인이 자체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통해서 그러면 그렇죠, 했을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일단 여러 변호사가 만났다고 하는 것들이 다 흘러나오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를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내부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국내에 있는 자기 직원들한테 계속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어서는 어떤 증거인멸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네. 화면이 저희가 인천공항의 모습인데요. 차은택 씨가 탑승했던 동방항공 여객기가 이미 인천공항에 9시 40분쯤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취재진들이 입국장이죠. 네네. 입국장에서 지금 입국장 2층에서 카메라로 차은택 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함께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네,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차은택 씨가 탑승했던 여객기는 이미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잠시 후면 이곳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낼 네.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차은택 씨가 입국하는 즉시 현장에서 지금 최순실 씨와는 달리 현장에서 바로 긴급 체포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압송할 방침인데요. 일단은 좀 뭐 조금의 시간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체포해서 압송한다는 얘기인 거죠. 바로 체포해야겠죠. 예. 최순실 씨와는 좀 다릅니다. 아마 네네. 최순실 씨가 갑자기 귀국했을 때는 검찰에 아마 수사가 준비가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씨 혐의에 대해서 많은 걸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루 정도 시간을 달라 해서 그걸 들어준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근데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수사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돼 있죠. 또 그렇죠. 차은택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고 또 관련된 자들의 어떤 증언을 검찰에서 다 확보한 상태면서 또 송성가 전 콘텐츠 진흥원장도 네. 체포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전체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범위 내에서 차은택 씨에 대한 수사는 상당부분 검찰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것만 가지고도 차은택 씨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송성각 전 원장이 어젯밤에 체포된 것도 귀국 시기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아니면 뭐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송승관 원장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은 다 드러났다고 보고요. 또 송승관 원장이 아마 조사를 받으면서 긴급 네네. 체포된 다음에 조사받으면서 차은택 씨가 관여 정도에서 아마 이 얘기를 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일단 공항에서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네네. 검찰로 이송을 할 거고요. 적어도 긴급 체포한다면 이제 48시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포레카를 강탈하려는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이권 개입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예. 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아니면 검찰 청사로 압송된 이후에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 좀 뭐 한마디 정도는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일단 지금 인천공항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장도 미리 만들어서 예, 잠시만요. 지금 차은택 씨의 모습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그냥 보내지 마. 오늘도 안경을 쓰고 현장 소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먼저 가세요. 검역하러 먼저 왔다고. 검역 못하면 검역소. 지금 귀국을 해서 도착한 모습인데요. 저 안에 들어가는 문을 검찰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닫은 상황이기에 유리창으로 비춰지는 틈새 사이로 지금 차은택 씨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 입국장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고요. 유리문 안으로 통해서 비춰진 차은택 씨 모습을 지금 현장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은색 위아래 상의를 입고요. 역시 그동안 봐왔던 모습처럼 검은 뿔테 안경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검찰 사이에서 지금 이제 문이 열렸네요. 네. 자, 이제 막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고요. 차은택 씨 지금 막 입국장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좀 침울한, 좀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예. 네, 검은색 뿔테 안경과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문학의 비리, 실체가 드러날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얘기를 좀 할 듯 말 듯한 모습이거든요. 좀 지켜볼까요, 화면은? 예. 관련된 사람들이 포토라인에서 똑같은 말 했잖아요.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그렇죠. 성실히 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취지의 얘기가 나오지 네, 않을까. 잠시 한번 잠시만요. 들어보시죠. 차은택 씨 거예요? 중국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동안? 상하이하고 청도에 예? 상하이하고 청도에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가져오지 네, 잠시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녔습니까?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진심으로 제가 무리를 일으켜 드려 너무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모두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정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안정범 씨하고는 잘 아나요? 그냥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일을 실제로 하면서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자, 차은택 씨가 지금 막 입국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 방금 이제 기자들 질문에 몇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을 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상해와 청도에 있었다. 예, 상하이하고 청도에 일주일 전에 네. 지금 왔다 갔다 좀 다녀왔던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관련해서는 일단 뭐 김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종범 전 수석과는 알고 지냈냐,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에는 조금 알고 지냈다라는 얘기로 답변을 짧게 하고 지금 입국장을 빠져나와서 검찰에 체포돼서 긴급 압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순실 씨는 언제부터 알게 됐습니까? 자,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발언이 나올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심사 받고요. 네, 자 지금 차은택 씨가 압송이 되는 장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조금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이게 되겠습니까? 조금의 의미가 뭐 네. 사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화융성
어떤 벨트 사업 그거와 관련해 있을 때마다 만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네. 그냥 본인 자체가 전 그 미르재단 사무총장이었던 이성원 이성원 전 사무총장이 계속적으로 어떤 그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받는데요. 네네. 재단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본인 개인명으로 400억 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차은택 씨한테 물어보니까 차은택 씨가 우리 뒤에는 민정수석인 우병우 수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 이외에도 안종범 전 수석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그런 데서는 결과적으로 차은택 씨도 참여를 했다. 예. 그리고 차은택 씨가 있는 자리를 또 갔다는 그런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종범 씨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안다고 했는데 조금은 안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안종범 수석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본인의 어떤 행사 자체에 안종범이 어떤 압력을 행사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은 지금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요. 차은택 씨가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검찰에 지금 압송이 돼서 입국장을 빠져나와서 지금 공항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곧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하는 그런 장면들 계속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또 진심으로 물을 일으켜 죄송하다. 또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 뭐 상당히 좀 의례적인 대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똑같은 얘기죠. 네네. 저렇게 물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적으로 검찰의 어떤 직접적인 조사가 들어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부인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약간 그 우병우 전 수석이랄지 최순실과는 좀 약간 다른 결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본인이 검찰 수사관이 양쪽에서 잡고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본인의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겁을 먹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제가 검찰 출신입니다만은 검찰에서 집중적으로만 추궁을 하면 더군다나 약간의 증거만 들이대면서 추궁을 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걸 우리가 분다고 그러잖아요. 자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만약에 지금 가장 이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은택 씨가 가장 개입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의 어떤 죄를 입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또 안종범 전 수석이나 현재 구속돼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관련된 부분도 차은택 씨가 어떻게 보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 무긴 방관했다는 이런 의혹 밝혀줄 인물로도 굉장히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겠습니다. 내 뒤를 봐주고 있을 걱정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말이죠. 우병우 수석의 전 수사에 관한 것은 이제 검찰에서는 뭐 사실 고발된 시민단체가 고발된 사건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차은택 씨가 귀국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 이성환 미르 전 사무총장과 이 얘기를 할 때도 지금 공항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입국장 문 밖으로 게이트 밖으로 나와서 잠시 지금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요. 밀지 마세요. 저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무리를 일으켜 그냥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최순실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최순실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최근에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방금 질문하신 부분들 검찰에서 진실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대입까지 하신 거 맞습니까? 꼭 모든 부분들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하셨다는데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병우 수석이 뒤봐주고 있다고 하셨다는데 우 수석이랑 재단 관련 사업 논의하셨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해외에 체류한 이유 뭡니까? 저희 드라마 촬영 때문에 갔다가 이 일이 나서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죄송합니다. 움직인 이유는 뭡니까? CJ K컬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계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 모든 부분들 분명히 검찰에서 진실되고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광부에서 경찰은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차관 인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병우 수석이랑 아는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무리를 이렇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검찰에 가서 정말로 성실히 하고 정말로 진실되게 조사받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정말 모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만나신 적 있으세요?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뵀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독대하신 적 없으세요?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 드렸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네, 출발합니다. 네, 좀 일어나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고요. 지금 빠져나가는 것조차 어렵게 보입니다. 일단은 기자들의 계속 쇄도하는 질문들 사이에서 몇몇 가지들은 입장을 밝혔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검찰의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적인 정해진 짜여진 답변도 있었지만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그런 일 없다. 같이 개입한 적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공식적 자리에서 뵌 적이 있지만 사석에서 독대하고 한 적은 없다. 일단 주된 내용은 본인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심력 끼쳐 죄송하다라는 상당히 울먹거리면서 뭐 어느 정도 입장은 좀 표명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 소환을 받은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눈물의 의미가 뭐 정말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는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다르다는 면이 좀 있다고. 그 전에 겁을 어떤 좀 많이 포토라인에 먹은 것 같아요. 섰던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기에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또 아니다고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정말 눈물이 진정한 어떤 회한의 눈물, 후회의 눈물인지 아닌지는 이제 뭐 저희가 검찰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저런 류의 사람들은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한편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한편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눈물이 진짜 회한의 눈물이고 후회의 눈물이라고 하면 조사를 할 때 솔직히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굉장히 네.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증거만 들이대고 또 논리적으로 추궁에 들어가면 다 모든 걸 자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렇지 않고 단지 이 앞에서 자기의 어떤 면피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탓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끝까지 부인하는 네. 굉장히 수사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 방관했다는 의혹을 좀 밝혀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잘 모른다라고 아니다라고 대답을 아니다로 했죠. 얘기했죠. 아니다라고 우병우 했죠. 예. 전 수석과 관련성에 대해서 네, 아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예. 일단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우병우 전 수석이 명함을 가지고 있냐는 네네. 거죠. 상대방을 만나지 않으면 명함을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뭐 만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병우 전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할 때 그럴 수 있죠. 명함을 어디서 났느냐. 또 그런 부분을 추궁할 수가 예. 있고 우병우 전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사실 네. 그런 얘기 한 것 자체는 이승환 전 미르 사무총장에 의해서 완전 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추궁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걸 검찰에서 좀 의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궁하면 차은택 씨를 통해서 많은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은 키를 쥐고 있을 수 예. 있는 게 바로 차은택 씨라고 봅니다. 그렇죠. 또 예.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종덕 전 장관이라든지 김상률 전 수석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수사 대상에서는 뭐 김종 전 차관은 반드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이랄지 아니면 그 문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이권 개입과 관련해서 김종 전 차관이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종 차관은 아마 정호선 전 비서관 다음 차례가 김종 차관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이제 차은택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은택 씨를 먼저 수사를 한 다음에 김종 전 차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현재 뭐 나온 거에서 특별하게 김종 차관의 어떤 혐의점에서는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뭐 김종 차관도 결과적으로 조그만 혐의점이라도 나오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공항 밖에 대기를 했던 호송 차량에 타고 이제 검찰청사로 압송되는 모습을 지금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취재진들이 둘러싸여서 지금 네. 차를 지금 차량이 타려고 지금, 나오고 네.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차량에 탑승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워낙 지금 혼잡하고 복잡해서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예, 현장 소리 좀 힘든 올려주시겠습니까? 상황인데요. 네, 현장 소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상하이 청도로 가이드 운동가 뭐 했냐 이러니까 일단 드라마 촬영차 좀 관련해서 나갔다가 그 안에 있을 때 일이 터지는 거에서 뭐 심경이 좀 복잡해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게 지금 고지고대로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지만 검찰 소환에 대비해서 이미 지금 특수통이자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머무르는 동안 여러 가지 증거 인멸 시도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대비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뭐 해외에서 상당히 오래 있었죠. 오래 예.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돌아가는 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최순실 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아마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고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서로 전화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그럴 있다고 가능성이 보시는 크겠죠.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의 어떤 범죄 사실이나 죄명과 관련해서는 차은택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순실 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짓을 할 수 있는 가장 그러한 사람으로는 차은택 씨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어떻게 해서든지 차은택 씨가 증거인멸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짓을 안 하는 걸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귀국 안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귀국 시점에 대해서 아마 협의할 가능성이 큰데 차은택 씨가 지금 오늘 네.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예. 굉장히 좀 겁도 많고 사람이 어떻게 좀 심지가 좀 고진 편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차은택 씨를 태운 차량이 지금 막 인천공항을 빠져 나와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거겠죠, 변호사님?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거고요. 네네. 아마 저녁에 밤샘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검찰에서 어느 정도 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이제 그에 관련해서 과연 차은택 씨와 연관된 인물들이 대해서 줄줄이 또 검찰 소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차은택 씨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오늘 이제 집중 수사를 받을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워낙 뭐 방대하게 네네. 이루어져서요. 뭐 지금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볼까요? 처음에 저희가 언급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강요에 관한 부분이죠. 예. 네네. 아마 강요 미수가 될 가능성이 큰데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송성각 전 콘텐츠 진흥원장들과 짜고 포스코의 알짜 회사인 포레코를 인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갈한 혐의죠. 그래서 이걸 포레코를 넘겨라. 근데 포레코를 넘기라는 회사가 아마 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저 차은택 감독이 설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주라고 볼 수 있는 거기에 네. 넘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내용으로 강요미수죄는 이미 뭐 확정이 된 걸로 보이고요. 예. 네네. 그다음에 문체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부 장관이던 김종덕 전 장관, 그다음에 교무수석인 외삼률 김상률, 그리고 김종 전 차관, 이제 여러 이런 이 연결고리 선사에 있어서 이권 개입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가 그 차은택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차은택 씨가 관여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예, 다 보고 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늘품 체조 같은 경우에 있어도요. 사실 코리아 체조가 이미 국민 체조로 결정이 돼서 국민에게 공개할 그런 시점에 돼서 예. 갑자기 이게 늘품 체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이 정아름 씨인데 정아름 씨 자체가
최근에 인터뷰였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네. 차은택 씨 지시한 것인데 차은택 씨가 정아람 씨한테 이것은 내가 지시한 게 아니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늘품 체조 자체에 정부 예산이 3억 한 7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3억 7천 들어갔는데 정아람 씨한테 간 돈은 몇 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머지는 차은택이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차은택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엠빅드 에디트라는 회사로 다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큰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그러니까 몇 억짜리까지 전부 다 차은택 씨가 다 장악을 하고 예. 거기서 돈을 빼돌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차은택 씨 혼자 그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어떤 실세랄지 최순실 씨랄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장관이랄지 차관까지 예. 그 검은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자체가 그러한 네네. 계좌 추적을 통해서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수사의 마무리의 정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지금 화면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차은택 씨가 입국해서 검찰에게 체포가 된 상황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왼쪽은 지금 차은택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이 되고 있는 검찰 정서를 압송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 지금 연합뉴스 TV 취재진이 카메라로 뒤를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조금 전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찰이 차 씨와 주변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미심쩍은 자금 흐름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고요. 특히 그 송성각 씨가 원장으로 있던 예. 콘텐츠 진흥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뭐 수천억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적어도 700억 이상 정도를 차은택 씨가 관여하는 사업에 지원을 했고요. 또 저 문체부에서도 1,300억 정도를 또 지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과 관련된 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된 부분 근데 그런 데서 모두 차은택 씨가 다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돈들이 어떻게 어떤 통로로 돼서 차은택 씨가 그걸 가지게 됐고 네. 그 돈이 또 다른 곳을 어떻게 가져갔느냐는 아마 이제 회사명으로 통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좀 달라요. 최순실 씨는 차명 계좌 다 받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계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차은택 씨는 결국 페이퍼 컴퍼니가 됐든 간에 법인을 통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는 것은 검찰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예. 자, 이제 지금 체포가 돼서 압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절차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겠죠. 네.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 그에서 얻어진 결과를 상대로 해서 정식 영장이 청구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영장이 청구되면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차은택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안종범,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고 또 증거에 있어서도 가장 키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할 때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 차은택 씨가 2014년도 8월에 문화융성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노골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문화체육부를 장악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어떤 CJ와 관련해서도 차은택 씨가 관여를 했다. 그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CJ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이재현 회장이 1,600억 원의 어떤 배임 횡령으로 구속이 되죠. 근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그를 이어서 이제 이미경 부회장이 네. 부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문제되는 것이 청와대에서 조원동 전 수석이 전화를 해서 경영 일선에서 이미경 부회장이 손을 떼라 그렇게 전화했다는 거 예. 아니에요? 이게 바로 VIP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전화했다는데 그 당시에 이것에도 그렇게 조원동 전 수석이 전화하는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 차은택 씨가 그런 부탁을 했고 결국 문화예술계에서 대모라고 불리는 이미경 부회장을 축출하는 것이 앞으로 CJ랄지 문화계를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은택 씨가 그걸 기획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미경 부회장이 결국은 미국으로 그렇죠. 뜨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차은택 씨가 문화융성위원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계를 장악한다는 거죠. 그럼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문화예술계 항태가 아니고 문화예술계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는
그런 뭐 지인들의 진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차은택 씨, 박근혜 대통령의 40년직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정부의 문화정책을 좌지우지한 인물입니다. 일단은 거액의 예산이 책정된 정보 사업을 사실상 독식했고요.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 업체를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광고를 쓸어 담는 등 불법 편법으로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고위직에 자기 지인들을 앉혔고요. 지원 사격을 받은 흔적도 곳곳에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오늘 체포 영장에 공동 감요 혐의 등을 적시했고 향후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추가 혐의를 밝혀낼 방침인데 차은택 씨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제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수석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차은택 씨의 진술에 따라서 좌우가 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한 부분도 차은택 씨의 진술 자체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느냐, 아니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인 어떤 대화나 거래를 했었느냐, 네.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차은택 씨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늘품체조 같은 데도 사실 운동복을 입고 나서 시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꼭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해서 개입을 하게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또한 그럴 이권 개입을 통해서 받은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제 조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 조사 대상 중에서도 가장 조사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 바로 차은택 씨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 차은택 씨가 검찰 조사에서 과연 어떤 진술을 할지, 그 눈물이 정말 진실된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거짓 눈물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은택 씨 귀국 관련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